안녕하세요.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문성준 경위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신호위반, 과속 등 무리한 운행과 안전모 미착용 등 낮은 안전의식 때문인데요. 물론 라이더 입장에서는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고객님과 음식점 사장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이더님들이 꼭 숙지해야 할 이륜차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기 전에 본인의 운전 능력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어깨나 팔 등에 힘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핸들에 손을 얹고 서행하면서 균형 잡기 연습을 한다면 오토바이 기초적인 연습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날씨마다 다른 그 노면 상태 파악도 되게 중요한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길이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자동차가 주행하는 바퀴 따라서 주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토바이마다 제동거리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제동거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일을 하신다면 최대한 밝은 옷을 입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토바이 등화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밝은색 옷을 입고 비가 오거나 저녁에는 특히 더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 슬리퍼를 신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에서 다리를 내리고 이렇게 주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바른 자세로 타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Nope. 안전모 미착용 사고 시에는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9배 높다는 점 꼭 인지해주세요. 이륜차 사망 원인을 조사했을 때 그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면 머리 부위의 충격을 17배를 감소시킬 수 있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개골은 통상 23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안전모는 약 4000kg 정도의 압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거리라도 턱끈을 확실히 매고 안전모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미착용과 다름없습니다. 안전모 착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C 인증된 안전모 착용 또는 아래 8가지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두 번째, 통합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네 번째,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 통성이 있을 것. 다섯 번째,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여섯 번째,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일곱 번째,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여덟 번째,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음은 이륜차 점검 및 정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타이어 상태.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트레드 마모 상태. 목 또는 볼 같은 이물질이 박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브레이크 작동 상태.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 푹 꺼지는 현상이 있다면 브레이크에게 공기가 들어갔을 확률이 높으므로 정비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누유 확인. 기름이 바닥에 떨어졌다면 누유가 발생한 것이니 바닥에 검은 오일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라이트와 핸들.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미등, 방향 지시 등 정상 작동 확인과 핸들의 비틀림을 확인하고 주행 중 한쪽으로 쏠린다면 핸들과 프레임에 이상이 있으므로 꼭 정비소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날씨 및 기상 상황에 따른 위험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눈이나 비가 올 때. 자동차 바퀴가 지나간 곳을 따라 천천히 주행하셔야 합니다. 2. 비에 휩쓸려 도로로 나온 흙과 나뭇잎 등이 있을 때. 커브를 도는 순간 뒷바퀴가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수직으로 세운 후 천천히 두 발을 세워 주행하세요. 3.
겨울철 눈, 비가 그친 뒤 생기는 블랙아이스. 햇빛이 닿지 않는 터널 입출구나 바람이 센 다리 위 등 그늘진 곳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도로 위 하수구나 철판 그리고 페인트로 그려진 도로 위에 선 글자. 이것들은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호는 꼭 지키기. 신속 배달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입니다. 간혹 운전 습관으로 되신 분들도 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를 잘 지키는 라이더분들도 위반하는 라이더를 보면 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규를 꼭 준수하시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세요.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지 않기. 아무리 바빠도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꼭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중앙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다면 반드시 숄더 체크. 중앙 버스 전용 차선이 시행되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신다면 미러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재차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대형차 주변은 되도록 피하기. 대형차는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형차 앞으로 차로 변경한다거나 동일선상에서 주행한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주행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무게 중심도 잡아야 되면서 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속도를 올리면서 다음 일을 위해 휴대폰을 주시하면서 왼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개조하지 않기.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최근 들어서 봄, 가을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신고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찰관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게 튜닝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륜차에 적합한 안전한 운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3.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주세요. 4. 이륜차 주정차 후 운전자가 이륜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 이륜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주세요. 4.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5. 이륜차의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6. 도로에서 이륜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7.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8. 운전 중에는 영상 표시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5. 운전 중에는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말아주세요.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위반, 차들 사이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는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이 있고요. 심야 시간에 굉음을 유발하는 행위부터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위험한 운행을 하는 난폭 운전 등이 있습니다. 라이더님들이 꼭 숙지해야 할 음주운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형사적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상 책임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가 됩니다. 라이더님들이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륜차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7,611건이던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898건, 지난해 21,258건을 기록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도 지난해 525명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망한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만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가 67.1%, 얼굴 5.5%, 목 3.8%, 가슴 11.5%로 머리 부위 부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 머리 부위에 집중됩니다. 다음은 라이더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악성 고객 대응 요령입니다. 1단계 고객 진정, 정중한 어조로 중지 요청. 고객님, 화가 나셨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단계 단호한 어조로 중지 요청. 그렇게 말씀하시면 응대가 어렵습니다. 3단계 증거 확보, 녹음, 녹화 안내.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다시 한번 고객 진정 및 중지 요청.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단계 조치사항 안내, 폭력, 협박 관련 법규 위반 안내. 고객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6단계 영업 담당자 및 관리자 호출. 고객님, 필요하시다면 담당 책임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7단계 응대 종료 안내. 고객님, 더 이상의 응대가 어렵습니다. 응대를 종료하겠습니다. 8단계 영업 담당자 및 고객 서비스 담당 내용 공유.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부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안전, 다른 차량들의 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먼저입니다. 항상 안라무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